저는 이 두 가지 이 방식, 하나는 생명을 키우고 또 하나는 생명을 죽이는 그러한 방식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연관해서 잠시 나눌까 합니다. 우리 살고 있는 사회, 그다음에 세상을 보면 다양한 사회들이 있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180개가 넘는 나라들이 있는데 그 각 나라가 다양한 사회를 형성하고 다양한 삶을 살아갑니다. 어떠한 그 사회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건강하고 사람들이 기쁘게 살 수 있는 사회인가 하면은 어떤 사회는 사람들이 일찍 죽고 굶주리고 고통받고 이러한 사회죠. 근데 그것이 그 사람의 잘못이냐 그 민족들의 잘못이냐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우리나라 특히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총리 후보자가 오늘 아마 자신의 답답함을 해소하는지 내가 언제 총리 추천하려고 했느냐, 나와서 총리하라고 해놓고서는 이렇게 만시창이를 만들어 놓고 그만두라 그러니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러한 답답함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이 일에 대해서 해명을 하라 이러한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당사자로서는 참 억울하죠. 가만히 놔두었으면은 대학 교수 하면서 명예롭고 그다음에 편안한 생활을 했을 텐데 괜히 총리를 지명하면서 자신의 과거 일이 다 드러나고 자신의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났으니 억울할 만도 합니다. 근데 제가 왜 총리 얘기를 꺼내냐 하면은 그분이 이제 자기가 과거에 썼던 강연이나 논설들을 변명하면서 나는 이게 내 생각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했다 이렇게 얘기를 변명을 합니다. 처음에 변명했던 것은 친일파 학자의 말을 변명했다고 했다가 그 사람이 이제 친일파라는 것이 드러나니까 그 다음에는 이사벨라 버드 비숍이라는 영국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1890년대를 이렇게 한국과 아시아의 수십 개의 나라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쓴 글이 있죠. 그 글에서 인용했다. 그래서 그 글에서 한국 우리 조선민족은 게으르고 무능해서 도저히 시민으로서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일본이 점령해서 개화시키고 현대화시켰다 이러한 얘기를 했죠. 근데 사실 우리 한국 네티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소리를 듣고 그런가 하고 이렇게 넘어갈 사람들이 아니에요. 책을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찾아보니 그러한 구절은 없었다고 합니다. 비숍 여사는 한국을 4차례 방문했다고 하는데 처음에 한국을 조선을 방문했을 때의 인상과 점점 뒤로 가면서 인상이 이제 바뀌죠. 처음에는 굉장히 부산을 통해서 굉장히 지저분하고 이제
도시들이 갖춰지지 않아 더럽고 뭐 이러한 그 첫인상을 갖다가 이제 차츰차츰 그 조선을 이렇게 두루 돌아보면서 이제 조선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서는 그 조선시대 우리 잘 알고 있지만 그 조선 말 갑오 농민 혁명이 있었고, 그다음에 청일전쟁, 그다음에 우리가 아는 한일 합방 을미사변이 이런 아주 변화가 많은 시기였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한국의 상황하고 비슷한 시기입니다. 우리도 이제 주변에 그 중국이 있고 소련이 있고, 그다음에 일본이 요새 또 아주 뭐 대놓고 그 과거 역사를 부정하면서 외교적으로 굉장한 그 망언들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뒤에 이제 그 미국이 있는 이러한 긴박한 시기. 그래서 그 당시도 여러 가지 이 전쟁과 그 격전 때문에, 그리고 그 틈새에서 관리와 양반들이 평민들을 수탈하고 괴롭히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공조를 했고, 그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묘사를 했죠. 그 지배계급들이 어떻게 그 착취와 부정을 저지르는지, 그리고 얼마나 가혹한 세금으로서 평민들을 괴롭히는지, 그리고 그 급변하는 정세를 제대로 대처 못하는 이 군주, 심약한 군주, 이런 것들을 자세히 묘사합니다. 조선의 첫 인상은 재미없는 나라였으나 갈수록 흥미를 갖게 됐고 가능성이 큰 나라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총리 후보자가 얘기했던 게으른 민족성에서는 반대되는 얘기를 하죠. 간난에 견딜 줄 아는 강인하고 공손한 민족이라고 묘사하면서 평민들은 면허받은 혈기인 양반에게 피를 공급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그 조선 백성에 대한 마음이 변하게 된 경험은 이런 겁니다. 그때 당시 조선에서 있는 우리 평민들, 일반 백성들은 이러한 심한 사회적 상처 때문에 자신들의 가능성, 그리고 자신들의 성실성, 그리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사회였는데, 이분들이 이제 도저히 못 살겠다 하고서 그 러시아의 연해주 쪽으로 굉장히 많은 이주를 합니다. 그 당시에 한국에서 못 살아가지고. 근데 거기에서 본 그 조선인들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들이 일구었는 그 사회,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그 풍요로움, 그리고 성실함,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그들이 서로 간에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건강하게 사나, 이런 것을 보고서 문제는 이 백성들이 문제가 아니라 이 백성들을 어떻게 살게 하는 그 사회가 문제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우리 소위 지도층, 그 다음에 이 정치가들, 이러한 사람들의 부정과 부패이지 실제로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결론을 내리죠.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인용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현대사만 보더라도 사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살만하고 이러한 것이 사실은 우리가 소위 지도층이라 얘기하는 정치가들이든지 권력가, 아니면은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학자들, 이러한 사람들의 결과물은 아니었죠. 일주일에 80시간, 100시간 넘는 정말 강도 높은 노동 속에서도 가족들을 살리고, 그리고
주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 그러한 것 때문에 사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한국의 발전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정의롭지 못한 것은 그렇게 그 많은 고생과 고난, 그 순환을 겪으면서 일궈놓은 그 사회의 결실을 실제로 일한 사람들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의 그 편중 그리고 양파는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질 거라고 예견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는 방식, 구약시대에서는 그냥 주어진, 무상으로 주어진 이 만나의 형태로 오죠. 보이는 것은 이 물질이 겉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하루 먹고 하루 살면서 잊혀질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그리고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기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없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현존하는 방식, 그리고 당신을 내주신 방식은 서로가 서로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방식, 그리고 내 생명을 남에게 이제 나눠주면서 함께 서로의 생명이 더 커지는 이런 방식,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는 만약 나의 그 생명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하면은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결단을 해서 기꺼이 내놓는 이러한 그 방식, 그런 방식들이 키워지고 북돋아줘야만이 우리가 사는 그 세상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고 꿈이 넘치는 사회죠. 그래서 왜 세월호를 한국의 지금 현실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냐면은 세월호 내에서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벌어졌던 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것이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과 아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사람들은 자기만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안위와 생명 그리고 구조할 수 있는 기회를 버리고 탈출하지만, 또 어떠한 학생들, 선생님들, 그 이름 없는 그 일반인들은 자기가 죽을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들어가죠. 근데 이러한 자기 생명을 나눠주고 타인을 살리는 이러한 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구조,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한 분노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그러한 그 자기 희생의 가치가 이게 공유되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할 때는 사회는 점점 더 개인적으로 분열되고 나눠지고, 그러면서 더 고통받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체, 성혈 이 주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서로 각자 안에서 현존하는 방식에 대해서 성찰하도록 촉구하고, 그리고 그 각자 안에서 현존하는 방식을 통해서 일치하고 생미에 넘치는 사회를 이루어지도록 염원하는 그런 축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오늘도 당신 전체를 주시면서 살리시고 또 살리시는 하느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